안녕하세요, 삼부자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훈입니다.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. 네. 뭐 코로나 터지고 0.5%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기준금리가 1.75죠 지금, 맞죠? 맞습니다. 예적금 금리도 뭐 1% 정도였던 게 지금 뭐 3%, 뭐 저축은행은 4%, 5%까지 올랐어요. 뭐 대출금리도 많이 올랐고. 그렇죠.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기조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또는 이제 또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 적금 이자, 아까 특판 예금 같은 이제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. 오늘 그거에 따른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지난번에는 자코님이 예적금하고 그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오늘 닥터훈님께서는 부동산, 특히 이제 특별히 수익형 부동산하고 네. 예적금 금리하고 비교해 주시는 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, 네.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게 더 좋나요?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뭐 이자에 대한 부담 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수익형 부동산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직까지는 뭐 있나 보네요. 그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. 그러면 예적금하고 수익형 부동산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, 자세하게. 예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보니까 한 3%대 특판 예금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주로 그래도 예금은 목돈으로 많이 하시잖아요.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은행에 1년 단위로 맡겼을 때 계산을 해보니 5천만 원을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자분만 약 한 12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세후 다 떼고 150에서 세후 떼고 127만 원이면 네. 예전에는 이자가 없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100만 원대 이상의 이자가 그러네요. 나오는 건 조금 없진 않죠. 네. 굳이 뭐 월로 따진다고 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되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다. 지금 현재 한 3%짜리 예금을 네.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네요. 네.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들 보면 광고나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도 보면 10%, 뭐 7%, 뭐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 수익률의 개념이 뭐 7%, 10% 나는 게 아니라요. 네. 어떻게 보면 대출의 레버리지를 합해져서 나오는 최종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출을 끼고 네. 샀을 때.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예금 5천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부동산, 특히 수익형 부동산, 요즘에는 조그만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더라도 5천만 원으로 하나를 다 사기 쉽지 않거든요. 못 사죠. 근데, 예,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에 네. 1억 5천만 원을 합쳐서 2억짜리를 사는 겁니다. 2억짜리 상가를. 네. 2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은 뭐 인서울 안에는 많이 없더라도 경기도권까지만 보면 꽤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2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매했을 때 여기도 뭐 물론 보증금이나 나중에 부가세 이런 등등이 있겠지만 한 73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상품들은 월세가 수익형 부동산이 꽤 70만 원대, 있거든. 70만 원대 받을 수 있다. 70만 원대. 약 한 7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우리가 대출을 얼마 받았죠? 1억 5천. 예. 1억 5천만 원의 대출 이자는 어쨌든 뭐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을 거고요. 그렇겠죠. 지금 현재 한 3.5%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럼 현 시세로 1억 5천만 원을 3.5%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면 매월 기준으로 한 43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. 43만 원. 네. 네. 그럼 우리가 월세로 73만 원을 받아서 43만 원을 빼면 한 30만 원. 네, 30만 원 남네요. 그럼 우리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. 네. 5천만 원에 약 한 7% 정도면 연간 뭐 한 360만 원, 매월 한 30만 원 정도. 그 7% 그렇게 나가요.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. 대출을 꼈을 때. 네. 그래서 대출을 껴서 어떻게 보면 덩어리를 좀 부피를 크게 한 뒤에 나오는 최종 수익률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체 광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단 그런 부분들 레버리지의 효과까지 합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0억짜리를 산다 하면은 보통 3억만 자본은 넣고 나머지 7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이제 뭐 한 9억이나 10억 정도 있어. 그래가지고 뭐 대출을 좀 적게 받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나요? 그렇게 따지면? 많은 분들이 네. 어떻게 보면 삼부자쌤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. 예. 나는 일단 대출이 좀 싫다, 부담스럽다.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잖아요. 예. 특히나 요즘에는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10억짜리 내가 돈이 조금 있어서 10억짜리 상가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 없이 하나를 하는 것보다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종 수익률이 한 7%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대출금리는 절반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3억짜리 3개를 운용을 하면 마치 30억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와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. 10억 들고 10억 자산가가 30억 자산가가 되는 거네. 그렇죠. 레버리지 확인해가지고. 네네.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공실도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한 성도 좀 있잖아요. 그게 살다 보면 또 뭐 폐업할 수도 있는 거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딴 데 옮길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상가 투자 시에 좀 유의할 점은 없나요? 실제로 상가 투자를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의할 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,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는 거는 임차인들이 사업이 장사가 잘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상가의 위험한 점은 우리가 코로나 예상할 수 있었나요? 못했죠. 그쵸. 근데 많은 업종들이 코로나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맞아요. 변수에 부딪혔을 때 임차인들이 아니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그렇죠. 내고 파산하고 이러면은 그러네요.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그런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뭐 착한 임대인 뭐 운동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맞아요.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어떤 상권의 변화 흐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압구정동의 가로수길 하면 최고의 상권이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가로수길이 굉장히 횡해진 거 아시나요? 횡해졌죠. 예, 횡해지면서 뭐 경리단길, 속리단길, 뭐 성수동 많이 이렇게 옮겼죠. 많이 옮겨지면서 상권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상가는 쉽게 옮길 수가 없는데 상권은 흐름에 따라 옮겨질 수 있는,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점들은 이런 상권 변화에 대한 것들도 감을 키우셔야 됩니다. 대표적으로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부동산에 변치 않는 어떤 공식 중에 하나는요, 인구가 모여드는 곳은 일반 아파트건 일반 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건 사람이 몰리는 곳이 결국은 장사도 잘 되고요,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인구 변화에 대한 분포도나 흐름들은 뭐 자료들로 많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아까 높은 수익률에 너무 지나치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.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이 임대가 돼서 뭐 선분양을 해서 뭐 임대료를 준다? 병원도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병원도 서비스업입니다. 맞습니다. 망해서 나가면은 뭐 이런 부분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, 특히 간혹 뭐 수익을 확정해 준다라고 해서 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라는 상가들이 있어요.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네, 오히려 보증서 그런 발급해주고 이런 수익, 데가 더 이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익을 확정해서 보증서까지 발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두면 분양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떠한 손님들을, 고객들을 모아야 될 거리들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뭐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팔리니까 보증서 해주는 거고. 맞습니다. 잘 팔리는 물건들은요. 그래서 안 해줘도 팔리니까. 그럼요. 그러겠죠.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논리들은 수익형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예적금,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예적금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. 네. 맞죠?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대출도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고 주식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하니까요.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건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건 사실 자신이 잘 알아보고 한다면 별 문제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주식도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요, 경기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튼튼해진다는 건 기업에 대한 수익률도 좋아질 거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투자나 부동산도 그 리스크까지 잘 공부하시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것들은 많이 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. 자신감이 생기네요. 네. 오늘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